네, 안녕하세요. 모토PD 정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르노코리아가 새롭게 선보이는 전기차 세닉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차량을 두 명이 또 번갈아 타는 시승이라서 조금 주행 거리는 짧은데요. 먼저 2열 느낌 확인해보고 이어서 1열 운전석에 앉아서 주행 성능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열 공간성이 생각보다 꽤 좋습니다. 무릎 공간이 지금 비피로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주먹 2개 반? 꽉 차게 3개 정도나 남을 정도로 꽤나 여유로운 이런 무릎 공간을 선사해주고 있어요. 르노코리아 측에 따르면 동급 최고 수준인 278mm의 레그룸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헤드룸도 884mm로 이렇게 주먹 하나가 약간 남는 정도의 머리 공간도 꽤나 좋아요. 최근엔 SUV 모델임에도 거의 2열이 머리가 닿을락말락한 쿠페라이크한 차들도 있는데, 세닉 같은 경우에는 제 키가 178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워도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들이 도어 쪽은 약간은 저렴한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 또 시트라든지 머리 위쪽에도 이런 헤드라이너도 직물 느낌이긴 한데 여기도 어두운 컬러여가지고 괜찮습니다. 또 파노라믹 선루프가 2열 머리 공간 바로 앞까지 꽤나 크고 넓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 등은 보통 좀 고급 브랜드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르노코리아 세닉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따로 커버는 없고요. 그리고 암레스트가 좀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좀 고급 차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컵홀더가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걸 돌리면은 여기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거치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는 좀 빡세고 케이스를 벗겨야겠다. 또 이쪽에 C타입 단자 2개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윗부분에 튀어나온 게 있어서 따로 이쪽에 물건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시트만 따로 폴딩돼서 이렇게 스키스루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20분, 30분 정도 이 세닉 뒷자리에 타봤는데요. 첫 느낌은 공간성이 상당히 좋다. 심지어 이 가운데도 평평하고, 그리고 이 콘솔 아래쪽도 살짝 파놔서 가운데 앉더라도 발을 뻗기나 이렇게 발을 두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시트백도 위쪽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 아래쪽에도 이런 부분은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시트 자판 크기는 적당한 정도인데요. 1열 시트 아래쪽을 가장 낮췄을 때는 발이 꽉 끼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무릎 공간이 넓어서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정숙성은 무난함에서 조금 더 좋은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달리는 와중에도 앞에 앉은 사람과 대화가 이렇게 목소리의 힘을 크게 키우지 않더라도 꽤 편안하게 됐고요. 그런데 승차감은 개인적으로는 보통에서 약간 못하다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은 탄탄한 이런 승차감에 노면을 그대로 탑승자에게 전달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조금 더 이런 충격들을 쫀쫀하고 편안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살짝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승차감 퀄리티가 아주 떨어진다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 모델들에서 2열 쪽 승차감이 좋은 차들도 꽤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송풍구 디자인이 세닉의 2열 공간에서 가장 좀 떨어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C타입 단자 2개가 있고요. 자, 그럼 이어서 앞자리로 자리 옮겨서 실제 주행 느낌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닉 이제 이어서 1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내 세닉이란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사실 르노그룹에서 세닉은 예전에 MPV 모델이었죠. 그랑 세닉도 있었는데요. 최신 모델은 이렇게 전기 SUV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근데 SUV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이런 시트 쿠션을 가장 낮췄을 때 꽤나 낮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얼핏 해치백이나 세단 느낌도 나고요. 자, 이렇게 세닉은 광고처럼 이름만 남기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요. 생산은 프랑스 북부의 듀에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글로벌에서는 출시되자마자 2024 제네바 모터쇼에서
유럽 올해차를 수상하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올해차 기아 EV3를 타는 입장에서 이 세닉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플랫폼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암페어 미디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차량의 공차 중량은 1885에서 1915kg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전기차인 점을 고려하면요. 또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는 동급 최고 수준의 87kWh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메이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60km입니다. 국내 인증이 좀 짠 편인데 460 정도면 주행 거리는 상당히 넉넉한 편이죠.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히트 펌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충전은 급속 충전 시 20에서 80%까지 약 34분 정도가 걸립니다. 모터는 싱글 모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160kW, 최대 토크는 300Nm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160kW가 그렇게 인상적인 수치는 아니긴 하지만 공차 중량이 전기차 치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라 이러한 반응성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고요. 주행 모드는 멀티센스 이 버튼을 눌러서 컴포트, 에코, 스포츠, 펠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방금까지는 컴포트로 달렸고 스포츠로 바꾸니까 좀 더 이런 반응성이 빨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르노 측에 따르면 이런 하부소음 억제에 상당히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아까 2열에 앉았을 때도 이런 하부소음이 그렇게 거슬리게 들려오지 않았는데 1열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부소음 억제력은 좋은 수준이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크로스 클라이밋 2가 장착되어져 있는데요. 19인치 그리고 20인치 모두 CC2가 적용이 되었어요. 저도 예전에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미쉐린의 CC2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CC2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마일리지가 꽤 긴 편이라서 겨울에 도심지에서 주로 생활하신 경우 굳이 윈터를 장착 안 하더라도 이 CC2로만으로도 겨울철 나기는 꽤나 좋아서 교체료나 보관비나 이런 걸 생각하면 꽤 가성비가 좋고요. 자, 그리고 승차감은 확실히 2열 대비 1열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좋은데요. 이런 몸의 움직임이 확실히 적네요. 1열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이런 서스펜션 느낌인데요. 이런 스트로크 자체가 짧은 편인데 그래도 1열에서는 끝단에서 이런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닉에 사용된 모터는 동기식 모터로 히토류도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7.9초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경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은 앞에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플러스를 끝까지 조정하면 원페달 드라이브로 바뀝니다. 또한 세닝은 조향비가 12:1로 락투락은 2.34로 꽤나 타이트한 이런 조향 기어비를 가졌습니다. 보통 SUV 모델들이 이런 스티어링 조작에 따른 마진을 약간씩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같이 장애물이 있어서 회피하는 경우에도 조금 더 타이트하고 직관적으로 조향 응거성을 나타내 줍니다. 또 이렇게 락투락이 적은 경우는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 시 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시에도 아무래도 회전을 조금 더 적게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편리한 점이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닝에서 디자인적인 면이 처음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랑플리우스도 그렇고 르노는 최근에 이런 패밀리룩도 세련되게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런 실내 공간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행해보니까 또 하나 이런 주행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스티어링 응답성 또 생각보다는 퍼포먼스도 괜찮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ACC를 작동시킨 상태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완만한 코너길 정도는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스티어링 그립 감지도 손만 대고 있어도 되는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게 되면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세닝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레스큐 코드라든지 또는 차량 배터리 케이스에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물을 직접 분사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파이어맨 액세스 등을 적용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배터리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파이로 스위치로 화재 안정성을 더 높였고요. 또한 360도 어라운드 뷰 그리고 이런 스마트 룸미러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유로 엔캡의 충돌 테스트는 별 5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차량의 전체 길이는 4470 그리고 전폭은 1865mm고요. 전고는 1590 그리고 휠베이스는 2785mm입니다. 또 트렁크 용량도 기본 545L 그리고 2열 푸딩 시에는 1670L인데요. 여기에 실내엔 38L의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고요. 스크린은 각각 12인치 크기인데 여기 계기판은 가로로 센터 스크린은 세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도 유니크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9개 스피커에 하만카던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48가지 색상인데 주 야간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A필러 쪽에 페이스 ID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최대 6개까지 운전자를 구별해서 시트라든지 아웃사이드 미러 포지션 등을 자동으로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르노세니까 잠시 함께 달려봤습니다. 오늘은 차량 한 대에 2개 매치가 타기 때문에 이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는데요. 첫인상은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주행 성능적인 측면에서 꽤나 만족감이 높았고요. 반대로 2열 승차감에선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유럽 올해 차를 수상하기도 한 이 세닉이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